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노동계 불참으로 결국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건데요. 하지만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함에 따라 다행히 앞으로 남은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노사협상이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기한 마지막 날 8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해 협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다만 한국노총 추천위원들이 복귀하면 회의는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노사정 대화를 보이콧해온 양대 노총 가운데 한국노총이 여당과 최저임금제 개선에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저임금 노동자 지원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에 포함된 상여금과 수당을 통상임금에도 넣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 심의 기한은 넘겼지만 다음 달 16일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년 8월 5일로 정해진 고용노동부의 확정고시일 20일 전까지만 합의를 이루면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비록 최저임금위원회 법정 심의 기한은 준수하지 못했으나 8월 5일 최저임금 법정 결정 기한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연이어 회의를 열고 남은 2주간 집중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최저임금도 작년 7월 15일에서야 전년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과 경총 사무국 간 갈등이 상호 비난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송 부회장은 자진 사퇴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경총 측은 다음 달 3일 해임을 논의하는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최저임금 산입 범위 산정과 관련해 경총의 입장은 오락가락했습니다.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경총이 국회 대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루 만에 번복한 겁니다. 산입 범위를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은 노동계의 입장과 같다는 점에서 실무 책임자인 송 부회장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송 부회장이 돌연 일주일 넘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경총 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문제로 결국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송 부회장은 자진 사퇴는 없다며 사무국을 비판했습니다. 사무국 중심의 운영체제에서 회원사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하다가 직원들하고 많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무국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에 경총 사무국은 송 부회장이 조직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직원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인사권을 휘둘렀다고 반격했습니다. 다만 양측 간 비난전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비난 수위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마치 송 부회장과 사무국이 이전 투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염려스럽고요. 그런 부분들이 경총과 회원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하지만 경총은 임시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유례없는 이번 갈등으로 정경련처럼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각종 경제지표에서 경고음이 나오면서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이끌어야 할 정부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힘을 모아야 할 당정청이 불협화음을 내면서 경제정책 추진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청와대 경제정책 관련 수석비서관 3명이 동시에 교체된 건 예상 외의 전격적인 조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 간 이견이 이어지다 결국 고용지표가 최악으로 치닫자 문책성 인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고 작년보다 높은 소득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는 김동연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부총리에게도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점검회의를 불과 3시간 앞둔 상황에서 성과가 부족하다고 답답함을 드러내며 회의를 전격 취소한 겁니다.
여당도 이를 두고 혁신 성장 노력이 부족하다며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 각 부처는 공직사회 내 무사 아닌 보신주의 분위기를 일신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극적이고 생색내기식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 6단체장 간담회를 돌연 연기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추측들이 나오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 당정청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상황에서 계속 불협화음을 내면서 속도감 있는 경제정책 추진은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특혜 입학, 채용 비리 등 사회의 부조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오면서 청년층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라 분석하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일반 사병으로 군복무 중인 가수 지드래곤이 부상당해 국군병원에 대령실에 입원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국방부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대령실 입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혜가 아니란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연예병사로 인해서 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것 때문에 안 믿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특혜 논란이 잇따르며 청년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가수 정용화 씨와 조규만 씨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고 합격했다는 특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소문으로만 돌던 금융권 채용 비리가 하나둘씩 확인되면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회 자체가 별로 없는 현실에서 그 한정된 시드 안에서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촛불혁명 이후 청년층이 불공정과 부조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사회정의를 세우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감도 표시했습니다. 자기 생활 주위에 있는 생활 속의 민주주의나 공정한 절차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취업 비리라든지 생활 속에서 보이는 특권들이 자기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공정성 회복을 위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부조리 제보 게시판 등 특혜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창구가 더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은행들의 부당한 대출금리 덤터기 씌우기 파문이 일파만파 커질 조짐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것만으로도 금리 사기란 비난이 비등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까지 나오면 사태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한 사실이 드러나 환급 계획을 밝힌 은행은 경남과 KB하나, 시티은행 모두 3곳. 문제는 금리 덤터기 씌우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외환은행과 합병전 하나은행은 2015년에도 금리 산정에 문제가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지적된 부분은 일부 대출에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최고 연체 금리인 17%를 일괄 적용하거나 중소기업의 대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영업점에서 임의로 가산금리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최근 금감원 검사를 받았던 SC제일은행에서는 3년 전 대출 금리를 과다 산정한 사실이 들통나 돌려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과거 같은 문제를 적발하고도 금감원이 제대로 시정을 하지 못했거나 은행들이 감독당국의 지적을 무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란 이야기입니다. 당국과 은행 모두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은행들은 그거 그냥 지적사항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 동안 장기적이고 아주 구조적이고 관행화되게 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운용을 해온 것이죠. 여기에 자체 검사를 실시 중인 일부 지방은행들에서도 대출금리 과다 산정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이번 사태는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이런 것까지 갑질이란 주제의 연속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에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봉건적 주종관계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일 보고 형태로 오너에게 충성을 요구한 기업 문화도 남아 있었습니다. 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한 화장품 브랜드숍의 가맹점주가 작성한 반성문 형식의 사유서입니다. 세일을 하면 할인율에 따라 본사에서 점주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데 점주가 이 포인트를 많이 받기 위해 허위 매출을 입력했다고 의심하고 영업 담당자가 점주에게 자필 사유서를 요구한 겁니다. 점주는 사실상 연중 세일로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본사가 제때 줘야 할 포인트 지급까지 미뤄 악순환의 연속이었다고 토로합니다. 내가 회사에 어떤 무리를 일으켜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반성문 같은 개념인데 진작에 지급됐어야 될 그 포인트를 이런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그거로라도 조금 보상을 받는 건데 그걸... 본사는 해당 영업소 담당자가 영업관리 차원에서 한 독자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유서를 이제 다시 한번 받아보자라고 얘기한 거는 뭐 맞고요. 그 사유 설명을 좀 잘 했어야 되는데 설명이 미진했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좀 오해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해본 차원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대변되는 봉건적 주종 관계는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한 치킨업체 인사전략팀이 올해 초 임직원들에게 보낸 일일 보고체계 내부 문건 양식에는 오너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치킨업체 측은 인사 담당자가 시키지도 않은 충성 문구를 예로 들어 판단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며 일부 임직원들이 충성 보고 형태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국가공무원 여성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육아휴직 공무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정보부처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인사통계를 공개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여성 공무원의 비율입니다. 65만여 명 가운데 32만 9천 명이 여성으로 1987년 25.2%에서 3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해 처음으로 50%를 넘겼습니다. 여초 시대를 이끈 건 10명 중 7명이 여성인 교사였습니다. 1987년 이후 여교사 비율은 10년마다 10%포인트 이상씩 급증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비율도 1987년 0.5%에서 지난해 19.8%로 증가했고 5급에서 4급 승진자 가운데 여성 비율도 10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검사, 경찰 등 특정직 여성 공무원도 큰 폭으로 늘어 30년 전 한 명도 없었던 여성 검사는 지난해 613명으로 집계됐고 같은 기간 여성 경찰 비율도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급에서는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교원 등 일부 분야에 편중된 경향도 여전해 이 부분에 있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사혁신처는 밝혔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맞물려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 공무원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사를 제외한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흔히들 사진작가를 보고 추억을 담는 직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을 아름답게 담아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진작가는 다소 독특한 일을 합니다. 보다 높고 보다 넓은 세상을 담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기능사라는 명칭까지 붙었을 정도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든잡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진작가에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패션이나 보도, 인물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보다 높고 보다 넓은 세상을 담아내는 직업이라 그럼 어떤 분야의 사진을 찍는 직업인가요? 네, 바로 항공사진입니다. 항공사진이란 말 그대로 항공기 등을 타고 공중에서 지표를 촬영한 사진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공중사진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같은 항공사진을 찍는 사람을 바로 항공사진 기능사라고 하는데요. 항공사진 측량용 카메라를 사용하고 또 목적물을 촬영해서 얻은 필름을 현상 또 처리해서 지리적 사실에 근거해 목적에 맞게 항공사진을 재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지도를 검색할 때 로드뷰를 클릭하면 전체 부감이 나오는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진 중 일부가 바로
항공사진 기능사에 의해서 찍힌 겁니다. 그렇군요. 로드뷰를 볼 때 단순히 위성으로 찍은 사진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항공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직업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계실 텐데요. 항공사진은 항공기능을 타고 공중에서 지표면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생각하면 위성사진은 지구 위에서 찍은 사진이라 세부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항공에서 촬영하면 보다 지형을 자세히 볼 수 있고 비스듬히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굴곡이나 경사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반면에 우주의 인공위성은 평면도로 촬영하여 위치를 알아보는 목적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죠. 또 확대 단계에 따라 위성에서 찍은 사진과 항공에서 찍은 사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밀착해서 찍는 정도를 뜻하는 줌을 단계로 나눴을 때 1에서 5단계에 해당하는 정도로 볼 수 있는 사진이 위성사진이고 6에서 14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항공사진입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은 자세하게 지형을 살필 때는 항공사진으로 관찰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었네요. 뿐만 아니라 지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성사진보다 항공사진을 참고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공사진이 위성사진에 비해 더 자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유는 항공사진 기능사가 목적에 알맞게 항공사진을 찍고 편집하기 때문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사진 기능사는 전용 항공 카메라를 사용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찍고자 하는 지역의 일직선 위를 일정한 높이로 비행하면서 자동적으로 지상을 연속 촬영하고 이어져 있는 사진은 지표가 60%씩 겹치도록 찍어야 하는 건데요. 이때 지표면에 기복이 있을 경우 사진마다 축척이 다르고 때론 찍은 건물이 앞으로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편집 과정에서 경사와 축척을 바로잡아서 축척을 통일하고 이 변위가 없는 사진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이 완성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단순히 항공사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형에 맞게 사진을 편집하는 그야말로 항공사진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사진작가가 아닌 기능사라는 호칭이 붙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고도의 전문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항공사진 기능사의 전망은 밝을 수밖에 없겠죠. 이 로드뷰를 제공하는 사이트마다 항공사진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항공사진 기능사의 수요는 자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시는 사진은 카메라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얼마 전 네이버가 로드뷰를 업그레이드한 항공사진인데요. 보다 뚜렷하고 굴곡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항공사진 기능사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이죠. 아울러 다목적 인공위성의 발사를 통해 위성에서 얻어지는 영상 자료에 연계해서 자료의 처리와 활용에 기반을 둔 지리정보 기술도 확장되고 있어서 인력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기술의 발전에도 사려지지 않고 오히려 전망이 밝아질 직업이라는 점이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항공사진 기능사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현재 항공사진 기능사 자격증 시험은 오로지 실기만을 보고 있습니다. 3시간 정도 항공사진 제작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되지만 시험 자체가 워낙 어렵고 또 까다롭기 때문에 합격률은 평균 52.4%로 높지 않은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격 후에는 항공사진 기능사 취득 시 정보처리 관련 업체, 건설업체, 정부 투자기관, 각종 연구소, 또 산림청, 국토지리정보원 등 다양한 곳에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해서 자격증을 딴다면 커리어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남보다 높은 곳으로 카메라를 올려보내 색다른 세상을 찍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높고 넓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항공사진 기능사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